자, 선생님이 쭉 인과를 다 적을 거예요. 다 적을 거고, 나중에 한 번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자,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의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진동이 발생한대요. 진동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을 설계할 때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 제진 시스템이 뭐냐면 자기 유변 유체를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제진 시스템이 있어요. 자, 이게 P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S가 바로 뭐냐면, 그렇지? 제진 시스템. 자, 제진 시스템이에요. 자, 얘가 바로 이제 S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진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기 유변 유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자,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건물의 진동 크기에 따른 제진에 효율적입니다. 이 제자를 잘못 썼네. 자, 자기유변 유체는 구성 입자가 쉽게 움직이는 액체 플러스 자성 입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는 액체 플러스 자성 입자예요. 자, 그럼 보일 거예요. 자성이니까 그냥 자석이에요. 그럼 자석이니까 당연히 자기장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자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류. 그렇죠? 이게 뻔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유체는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된답니다. 자, 좀 가볼게요. 이것은 자기장이 형성되면요. 자, 유체에다 적을게. 자, 자기장이 형성되면 자성 입자가 배열됩니다. 특히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늘 체크해 줘야 돼. 자, 어느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 자성 입자 자기장 방향으로 착 배열이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면서 뭐니? 점성이 커진답니다. 점성이 커지는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인과예요. 그렇죠? 인과. 그래서 자기장, 그럼 뭐니? 점성이 커져. 자기장, 점성. 자, 두 번째 단락. 자기유변 유체를 활용한 제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해서 자기장을 생성. 자, 그럼 건물의 진동에 대응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있어? 가속도 얘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속도, 자기장, 점성.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가속도를 먼저 측정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먼저 볼까? 얘를 좀 다른 색깔로 해야 전체 흐름을 좀 잡아주겠다. 가속도, 자기장, 진동의 대응. 가자. 가속도 측정, 자기장, 자, 그 다음에 대응. 이렇게 가죠? 그럼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자기장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가속도 측정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자, 갑니다. 두 번째 줄,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 자, 구성 요소가 나왔어. 뭐의 구성 요소? 제진 시스템의 구성 요소. 그 구성 요소가 나오면 선생님이 기능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 세 가지 있지? 선생님 친구 중에 재진이라고 있는데 안 친합니다. 자, 제진 시스템. 제진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예요. 자, 가속도 감지기. 그렇죠. 얘가 먼저 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지? 왜? 가속도 측정이냐고 그랬으니까. 자, 가속도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감쇄기.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각각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 자, 이것들이 뭐 한다고요? 응답 인식 과정과 감수의 제어 과정을 순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 네모친 거 보이지? 응답 인식 과정. 그 다음 달락 감수의 제어 과정. 됐습니까? 이 두 가지로 이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끌고 간대요. 바로 응답 인식 과정, 그 다음에 감수의 제어. 자, 이것이 과정이면서 이것이 순환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응답 인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응답 인식 과정 갑니다. 자, 먼저 자, 뭐 해야 돼? 가속도 얘기 나와야지. 여기서 자기장 얘기 나왔으니까, 그지? 가속도 먼저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당연히 가속도 얘기 나올 거야. 자, 진동 상태를 가속도의 크기로 산출하는 과정이래요. 이게 가속도의 크기 산출. 뽑아낸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건물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움직이면 뭐예요? 그냥 진동이 나면 가속도 감지기 내부에서 자, 질량체가 있는데 이 질량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에 힘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가자. 첫 번째. 가속도 감지기가 나와줘야 돼. 감지기 내부에 질량체가 있대. 이 질량체가 자, 방향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 어느 방향?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반대. 자, 요걸로 보니 앞전 소자에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합니다. 어디에? 앞전 소자. 자, 힘을 가해요. 잘 봐야 돼. 얘가 눈에 들어와야 돼. 거꾸로 읽어. 전압. 이해가지? 그러니까 앞전,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거든? 이런 기술 지문에서 앞전 얘기 되게 많아. 앞전은 무조건 뭐야? 전압이야. 따라서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알겠지? 전압이야, 전압. 거꾸로 읽어, 거꾸로 읽어. 전압. 자, 힘을 가합니다. 특히 어떤 방향? 반대 방향.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릴 때, 이쪽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힘을 이렇게 실죠?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중요해. 자, 이렇게 힘을 받은 앞전 소자에서는 나오잖아. 뭐가 발생해? 전압. 그렇지.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지. 당연히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앞전, 전압. 되게 많이 나와. 자,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크기가 작으니까 왜곡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P.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속도 크기를, 지금 이거 가지고 가속도 감지기잖아. 가속도 크기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전압이 매우 작아. 그래서 왜곡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증폭시켜줘야죠. 이해가지? 그래야 산출할 수 있잖아. 작으니까 산출을 못해. 왜곡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닌 이제 뭐가 등장해? 제어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제어기가 등장해요. 가자. 그치? 그럼 제어기는 뭐 해줘야 돼? 증폭시켜줘야지. 근데 제어기는 뭐 하고 있대? 이놈 보니까 자체 전원을 지녔대. 그럼 자체 전원을 지었다는 얘기가 이놈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체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냅니다. 전류를 보내. 전류를 보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 보내지? 그럼 얘가 이 전류를 받지? 짠! 그럼 이게 커지는 거야 이제. 됐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대? 이 제어기는 수신한대요.
그래서 증폭이 되고요. 그렇지? 전압이 증폭됩니다. 증폭이 돼서 수신한대. 자, 그러면 이 제어기는 수신한 전압값을 통해로 그 다음에 수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 크기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전압의 크기로. 자, 다시 정리할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니까 보이잖아. 자, 갈게. 어머나, 야, 비 오나 봐, 비 오나 봐. 많이 오나?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 오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야. 자, 갑니다. 자, 응답 인식이에요. 자, 답입니다. 답. 됐죠? 가자. 가속도 크기를 산출해야 돼요. 그래야 요거 자기장 나오니까. 왜? 재진 시스템은 먼저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자기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부터 들어가는 거야? 가속도 측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느낌 오지? 감쇄 제어 장치 이제 비로소 어떤 얘기 나올 거야? 자기장. 그치? 이제 여기서 자기장 나올 거야. 다시 정리할게. 나 이거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 이 질문. 잘 만들었어. 문제도 그렇고. 잘 만들었는데 애들이 포기할 거야.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잘 들어.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갈게. 건물 외부에 힘이 발생하면 진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재진 시스템입니다. 재진 시스템은 가속도를 측정해서 자기장을 통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자, 자기유변 유체가 여기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유변 유체는 유체, 액체잖아. 액체, 자기 자성 입자가 들어있는 거야. 섞여 있는 겨. 그래서 이거부터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 자성 입자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돼서 점성이 커진대요. 자, 그러면 재진 시스템의 구성을 볼게요.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예요. 이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자기의 유변 유체가 하는 일, 자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간대요. 재진 시스템은 가속도 측정, 자기장 대응이에요. 그렇지? 근데 얘가 아직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나옵니다. 응답 인식 과정. 가속도 감지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가속도 감지기에는 질량체가 있는데 이 질량체가 건물이 움직이면 방향과 반대로 앞전소자에 힘을 준대요. 누르는 거야, 그냥. 딱 누르면 얘가 반응하겠지? 눌렀어. 그랬더니 앞전, 전압이죠. 얘가 생겨.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거야. 왜? 전압의 크기로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어기가 있습니다. 뭘 제어해? 이 전압을 제어하겠지. 이 제어기는 자체 전원을 가지고 있어서 전류를 다시 일로 보내.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여기에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받아. 전압이 증폭돼서. 그래서 그걸 수신해. 그리고 나서 전압의 크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속도 크기를 측정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감쇄 제어 과정입니다. 2번. 이거 얼마나 돼? 되겠다. 구분시키자. 안 보이니까. 자, 감쇄 제어 과정. 이제 측측해. 위에서 가속도 측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예측해.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할 거야? 자기장 얘기할 거야, 이제. 이제 자기장 얘기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감쇄 제어 과정은 응답 인식 과정에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자,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진동을 줄인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렇지. 가속도 크기를 산출해서 나왔으면, 왜? 진동은 운동 에너지잖아. 그치? 이걸 뭘로 바꿔? 열 에너지로 바꿔서 진동을 줄인대. 그치? 열 에너지로 바꾸면 되네. 자, 가보자. 감쇄기는 자기 유변 유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실린더 내부 벽면에 밀착해서 실린더 양쪽 끝을 왕복하며 이동하는 피스톤이 자, 들어있는 장치다. 자, 이제 감쇄기가 나옵니다.
제 나오는 거야. 감색이. 자, 이제 나오죠. 얘는 가속도 측정. 얘는 여기 칠판. 얘는 가속도 측정. 얘는 전압을 증폭시켜.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로 가속도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 감쇄기에서 이제 자기유변 유체가 저기서 나옵니다. 자, 감쇄기는요, 실린더 플러스 피스톤으로 구성이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이런 통 안에, 원통 안에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파파파파 움직이는 거야. 자동차 그런 것처럼. 이럴 때 이 실린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자유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유변, 유체. 자유체가 비로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자유체 어디 들어가 있어? 감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피스톤에는 양쪽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가늘고 긴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나와 있대요. 그럼 당연히 피스톤에 구멍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으로 유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보세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그럼 유체는 어디로 내려가겠네?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와. 그럼 유체는 위로 올라가겠지. 이해하죠? 이제 그렇게. 건물이 진동하면 피스톤이 건물 운동 방향으로 실리적 끝쪽으로 이어갑니다. 자, 가자. 자, 볼게요. 피스톤은 어떤 방향으로? 건물 운동 방향으로. 얘는 운동 방향으로 간대요. 자, 잘 봐. 보여? 이거 보이니? 그치? 질량체는 어디로? 건물 운동 방향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얘는 뭐니? 건물 운동 방향으로 피스톤.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피스톤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실린더 끝쪽으로 이동하고,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있는 자기유변 유체는 피스톤이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 구멍을 통과해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 반대쪽으로. 그렇죠. 이때 자기유변 유체는 어떻게 간다고요? 피스톤 반대 방향. 됐죠? 피스톤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이거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해? 건물 운동의 반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찰이 생기고요. 자, 이 마찰 때문에 자, 이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자, 진동이 천천히 멈춘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만약 응답 인식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값이 있나 봐. 그치? 이 정도 넘으면 시작. 이런 게 있나 봐. 기준값이 있나 봐.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두 대상이 나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어디서? 응답 인식 과정. 갑니다. 자, 가속도 크기와 자, 그 다음에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 제어기 입력 기준값보다 가속도 크기가 크면. 자, 그럼 밑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뻔하지 뭐.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뻔하지. 자, 그러면 가속도 크기가 크면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서
피스톤 주변에 자기장 생성. 드디어 나왔다.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 파란색으로 적어야지.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전류를 보냅니다. 전류를. 아까 전류는 가속도 감쇄기로 보냈지. 그지? 자, 감쇄기로 이번에 감쇄기. 바로 어디? 여기. 감쇄기로 하죠. 그쵸? 감쇄기로 전력을 보내면, 자, 왜 그랬어요? 자기장은 나왔잖아, 여기. 자기장. 됐습니까? 이렇게 전류를 보내는 거지, 그지? 자기장. 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기장을 생성해서 감쇄기에 자기유변 유체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자기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성입자,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 점성이 커져. 자, 점성이 커집니다. 이때 전류 크기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고요. 점성의 크기는 자기장이 3개에 자, 비례합니다. 그렇죠? 다 비례야. 전부 다 비례. 전류의 크기와 자기장 비례. 자기장과 점성 비례. 그렇죠? 자, 이렇게 봐주면 돼. 자, 이로 인해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감쇄기의 감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이동하면 건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감쇄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가자. 점성이 커지잖아? 좀 더 깔끔하게 해줘야지. 됐어요? 자기유변 유체가 피스톤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건물 운동의 반대 방향, 피스톤 반대 방향. 자, 이걸로 감쇄력을 높인다.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후 응답인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하여서 그 크기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보세요. 제어기에서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 안 보내? 안 보내겠지. 자, 봐봐. 기준값보다 크니까 전류를 보낸 거야. 그러면 작으니까 전류를 보내지 않아. 그럼 모두 안 생겨. 그래, 자기장도 안 생겨. 이해 갑니까? 결국 어떻게 해? 그러면 점성으로만 감쇄력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감쇄기는 자기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을 감쇄시킵니다. 요게 다. 이게 끝. 자, 기능 한번 펴시고. 자, 정리하고 문제 풀자, 이제. 되게 좋은 지문이고요. 이거 나올 확률 있어. 자, 먼저 얘들아, 이거 찍어. 이거 찍어봐. 이보다 더 잘 정리할 수 없어. 쌤 생각할 때.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봐. 자, 이제 설명해 줄게. 자, 기저귀 펴고 설명 전체 쭉 해줄게요. 쭉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처음부터 갈 거야. 건물의 외부에 힘이 가하면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진동이 위험해요. 그래서 얘로 그 진동을 줄입니다. 그럼 제진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속동을 측정하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응하는 거예요. 됐지? 자, 뭐예요? 가속도 크기를 측정해서 이걸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치? 자기장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감쇄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기장은. 자, 그럼 가볼게. 이때 자기유변 유체가 있는데요. 자기유변 유체는 액체 플러스 자성 입자예요. 자, 뭐 유체니까 액체, 그 다음에 자성.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유변 유체는 자기장을 생성하면
자, 자성 입자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돼서 점성이 커진다면 점성력이 이제 뒤쪽에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장, 점성력. 자기장이 생기면 점성이 커져요. 자, 이때 제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마찬가지 가속도, 자기장, 대응. 됐죠? 자기유변 주체 어디 있어? 감쇄기 안에 있어.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가볼게.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순환 반복된대요. 자, 응답 인식 과정이에요. 얘는 뭐 하는 거야? 가속도 크기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감지기가 나와야지. 가속도 감지기 안에는 질량체가 들어있대요. 자, 그리고 자, 진동이 생기면 건물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자, 힘을 줘요. 그러면 앞전소자를 누르거든. 앞전소는 뭐 하는 애들이야? 전압을 발생하는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전압의 크기로 가속도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근데 막상 나오는 전압이 작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제어기. 이 작은 것을 제어해줘야 돼. 이 제어기에서 얘는 스스로 전원을 가지고 있어서 전류를 발생해. 이리로 보내요. 그럼 얘가 다시 가져와주고 여기에 발생한 이 전압에다 뭐 해줘? 더해주는 거야. 그럼 전압이 어떻게 해? 증폭돼서 그것을 얘가 수신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크기가 측정되는 거야. 됐지? 가속도 크기 측정했으면 이제 뭐 나와야 돼? 얘 나와야지, 이제 자기장. 자기장 나와야지. 가자. 감쇄 제어 장치예요. 가속도 크기를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감쇄기. 이 안에 비로소 뭐가 들어와? 자기 유변 유체가 비로소 감쇄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실린더, 그 안에 피스톤이 있는데요. 피스톤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됐지? 자, 이게 피스톤이야. 피스톤. 여기 구멍이 있는 거야.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 유체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유체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해갑니까? 이해. 자, 그래서 이 피스톤은 자, 건물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건물 운동 방향으로 갑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자기 유변 유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커지니까 무게를 이쪽에 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 안 넘어지려고 이쪽에다 무게 힘을 실잖아. 내가 자기 유변 유체야. 이렇게 흔들려. 그럼 난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됐죠? 내가 자기 유변 유체. 이렇게 흔들려. 그럼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스톤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결국 건물 운동 방향이 반대로 간다. 왜? 피스톤이 건물 방향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 자, 가속도 크기와 저 제어기에 입력된 기준값이 있대요. 이것보다 가속도 크기가 훨씬 더 크면, 자, 봐봐. 가속도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야? 진동이 크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자, 그러니까 제어기에서 전류를 이번에 어디로 보내? 이 제어기는 응답 임시 과정에서는 감지기로 보내서 전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자, 이제 감쇄 제어 장치에서는 얘가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 왜? 자기 유변 유체가 이런 역할을 하잖아. 자기 유변 유체가 어디 있는데? 감쇄기 안에 있는데. 감쇄기 안에 있잖아. 자기 유변 유체. 그지? 이리로 보내. 그럼 얘가 자기장을 생성해. 쫙 배열하면서 뼈대를 만드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 점성이 졸라 커져. 그럼 당연히 감쇄력이 커진다. 됐죠? 자, 딱딱하게 굳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점성이 커지면 얘가 이제 힘을 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작아요. 작으면 상대적인 거. 전류가 안 나. 됐죠? 작으면 굳이 전류를 보내지 않아. 커야 보내. 그럼 전류를 보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장도 생성 안 되겠지. 그러면 자유체의 점성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높아지면 큰 지진이네? 그럼 전류를 쫙 보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기에서는 무조건 전류야. 자, 가자. 이제 문제 풀 거야. 1번. 자, 파이팅. 1번. 자, 이거 오늘 올릴 거야. 이거 올릴 거니까 만약에 좀 많이 졸았다. 그렇다면 저거 보시면 될 거야. 아니면 EBS에 들어가. EBS에 들어가서 25년 5월 있지. 해설 강의 있을 거야. 늘 이런 거 학평 해설 강의 해주시거든. 해설 강의로 들어도 괜찮아. 알겠죠? 깔끔한 걸로 들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건물의 외부의 힘, 그러면 진동. 자, 이거 바로바로 보여드릴게.
건물 외부 힘, 진동. 그렇죠?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감쇄기의 피스톤. 피스톤 찾아가자. 자, 여기 있다. 피스톤에는 긴 구멍. 그렇죠?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피스톤 긴 구멍. 3번에 제질세. 제어기입니다. 제어기 기능 역할. 제어기는 자체 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칠판에. 그래서 전류를 응답인식 과정에서는 가속도 감지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감쇄 제어 장치에서는 감쇄기에도 보낸다. 자, 4번에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의 크기는 왜곡. 그렇죠. 어디에? 응답인식 과정. 여기서 전압, 이거 왜곡. 됐죠? 그래서 제어기가 하는 역할은 전류를 보내서 전압을 크게 만들어. 그래야 가속도의 크기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이런 기능 장치는 말이죠. 늘 전류를 증폭하는 게 늘 많이 나와. 공통적으로. 전기 신호를 약하니까 늘 증폭시키는 증폭기가 늘 있어. 5번. 가속도 감지기는 제어기에서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를 수신한다. 아니죠? 수신 누가 하는 거야? 제어기가 수신해서 가속도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어기가 수신하는 거야.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넘겨요. 자, 문제 2. 자기 유변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물질입니다. 이거 어디 있어? 여기 나왔다. 자기 유변 유체는 자기장에 따라서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커집니다. 건물의 진동에 비례하여 전류를 생성한다? 아니죠. 전류는 여러분들 어디예요? 앞이죠. 맞습니까? 전류 어디서 생성하는 거예요? 제어기. 알겠습니까? 제어기에서 전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유체가 운동하는 저항 물질은 점성. 맞습니까? 여기 점성. 점성은 끈적끈적함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점성. 그 다음에 자성입자가 액체. 자성입자 플러스 액체. 여기 나와 있지. 자성입자 플러스 액체. 그 다음에 재질 시스템에서 감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돼. 감쇄액이 어디 있어? 아까 얘기했죠? 자기유변 유체는 감쇄 과정에서 나온다고. 그치? 여기가 가속도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비로소 자기유변 유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4번 먼저 갈게. 자, 윗글을 읽고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쇄기는 자기유변 유체가 지닌 기존 점성의 크기만으로 건물의 진동. 왜? 칠판 봐. 자,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돼서 점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 위 얘기는 뭐냐면, 그 위 얘기는 바로 이번에 앞에 봐봐. 전류를 보내지 않아요. 전류를 보내지 않으니까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겠지. 그럼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으면 이 배열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배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점성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열이 어떻게 된 거야? 풀린 거지. 이해갑니까? 배열이 되는 딱 묶여야 되는데 이 배열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 밑줄친 거 봐봐. 기억 봐봐.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아서, 전류를 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장이 생성이 안 되지. 그럼 배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그렇지? 철저하게 인과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3입니다. 자, 감쇄기의 감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예요. 윗글을 이해한 학생에게 A2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로축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감쇄기의 감쇄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래. 바로 위아래가 서로 반대래. 지금 감쇄력이 여기 나왔어. 그쵸? 여기 나왔습니다. 점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만들어지면 감쇄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야. 여기 볼까? 다시 반복.
자, 건물의 진동이 막 되잖아. 우선 가속도 크기를 구했고, 그러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피스톤이 막 움직여. 그러면 피스톤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움직여? 자기유변 유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죠?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핵심. 자, 가자. 그래서 기준값보다 높으면 점성을 만드는 거예요. 전류가 나와서. 거기 보니까 거기 물결 친 거 있을 거야. 피스톤 주변에 자기정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감쇄력은 500뉴턴입니다. 그럼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500뉴턴이니까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자, 여기 집중. 자,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감쇄력이 500뉴턴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제어기 입력 기준값보다 낮을 때야. 낮으면 자기장이 생성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얘가 이게 기준이면 500뉴턴이야. 자, 그러면 D 500뉴턴, E 500뉴턴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것은 입력 기준값보다 낮을 때입니다. 그러면 D하고 E는 뭐만 가지고? 점성으로만 가지고 제어하는 거야. D와 E는, 그지?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재기의 질량체가 앞정소자의 힘을 가한 방향은 7번. 다시 갑니다. 까먹었어.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지의 질량체가 앞전 소자의 힘을 가한 방향은 자, A에서 어떻게 되는가? 앞전 소자 어디 있니? 여기 있다. 건물 운동의 방향이 반대. 맞아. 그럼 칠판 봐. 그러면 앞전 소자의 힘을 주는 건 건물 운동의 방향의 반대야. 됐죠? 그럼 피스톤은 뭐니? 피스톤은 건물 운동 방향이지. 맞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피스톤 운동 방향의 반대. 그렇지. 이해감력. 야, 어머니한테 전화를 계속 오는데? 그치. 가. 쌤이 수업하느라 좀 못 받았거든? 어머니한테 문자는 날려. 지금 나간다고. 지금 나가요. 까먹었어.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봐봐.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맞아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니까 뭐야? 건물, 진동, 이동 방향. 맞죠? 이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바꿔 친 거예요. 방향 반대. 그럼 뭐니? 들어가. 우리 화요일 날 보는 거야. 그치? 화요일 날, 오케이. 자, 됐죠? 이것은 뭐냐면, 건물 운동 방향의 피스톤 방향의 반대. 됐습니다. 지금 전화 드려. 계속 전화 온다. 자, 그 다음,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스마트워치. 이거 좋네. 이거 예전에 생일 선물, 선생님은 늘 시계를 차거든요.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시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계를 늘 이렇게 차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빼서 보는 시간이 많이 적죠. 쌤은. 그래서 휴대폰 차는데, 이 선물 받았는데, 이거 뭐 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네. 심지어 휴대폰이 없어졌을 때 이걸로 찾는 게 너무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봐봐. 여기 뭐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더라? 휴대폰이 없어졌어. 자, 그러면, 그렇지. 보이지? 이 용도가 제일 좋아요. 휴대폰 어디 나오는지 몰랐을 때, 이 용도가 제일 좋아.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좋더라고. 아침에 자기 알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딱, 이렇게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1번이 그래서, 자, 본다. 자, 그럼 2번. 자,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자, 자기 유변 유체가, 자, 이동하는 방향과, 자, 서로 다르겠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B에서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스톤 이동 방향이 있을 거고요.
자, D. 자, D에서 자기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 자, 지금 봐봐. 요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 B하고 D는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다른 방향인데 자기유변 유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피스톤과 반대 방향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B의 피스톤 방향과 같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 돼. 같은 거요. 다른 방향인데 얘는 피스톤 운동과 원래 반대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셔야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오른쪽에 지금 적어놨어. 오른쪽 아래 내려와봐. B. 만약에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여. 그쵸? D는 피스톤은 반대 방향이라 그랬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근데 자기유변 유체는 뭐야? 피스톤의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밑에 왼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B하고 D는 같은 방향. 이제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C부터 D 사이에서 자기유변 유체의 점성은 크기가 작아지게끔 봅니다. C 보세요. 자, C는 500N 이상이야. 칠판. 그럼 제어기 입력 기준권보다 큰 거지. 그럼 쭉 가서 점성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D는 뭐야? 입력 기준권보다 작은 거지. 자, 그러니까 점성이 뭐예요? 점성으로만 가는 거야. 전류가 있어서 점성이 커진 거고요. 그럼 얘는 점성으로만. 맞지? 그래, 큰 거에서 어떻게? 작은 거로 가는 거겠죠. 천에서 이렇게. 칠판. 얘하고 얘는 비례니까. 얘 비례, 얘 비례, 얘 비례, 얘 비례. 다 비례. 이해가죠? 그러니까 감쇄력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점성도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 보이죠? 인과 이렇게 다 했지? 감쇄력이 1000에서 몇이야? 500으로 작아졌다는 얘기는 점성도 작아졌다는 얘기야. 자, 4번에 D와 E 사이에 D와 E입니다. 같네. 제어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겠죠? 그렇지. 기준값보다 작은 게 500N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 안 보내겠죠. 1000N부터 보내는 거예요. 자, 5번에 E에서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앞전 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의 값은 A가 몇이에요? 1000이잖아요. 그렇죠? 1000이잖아요. 그래서 A일 때보다 당연히 작아졌겠죠. 됐습니까? 왜요? 전류를 안 보내니까요. 1000N일 때는 전류를 보내잖아. 됐어요. 근데 안 보내잖아. 그 당연히 전류값이 작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끝. 이해 가죠? 자, 나머지 보시고.